70이 넘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버텼나? 젊었을 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돈만 모아두면 노후는 걱정 없다. 자식만 잘 되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건강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된다.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했습니다. 쉬고 싶은 날에도 눈 딱 감고 버텼습니다. 내 것을 아끼고 아껴서 자식한테 주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60이 넘고 70이 되어 보니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왠지 불안합니다. 자식이 잘 사는데도 왜인지 외롭습니다. 몸이 건강한데도 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내가 뭘 잘못 산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 괜히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나만 그런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괜히 그런 생각도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통계가 말하는 것. 2025년 한국언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70대 이상 노인 중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는 말을 그냥 숫자로 듣지 마십시오. 10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5명 이상이 지금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5명 중에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3.7%가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셋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셋 중 하나는 외롭다는 감정을 품고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68.5%가 노후 준비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실제로 노후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준비를 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1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자산 규모도 자녀 수도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이 찾아낸 건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 만족도가 2.3배 높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3배.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학력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성공 여부도 아니었습니다. 노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70이 넘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상팔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70을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짜 상팔자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딱 5가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3가지만 해당되어도 당신의 노후는 이미 상위권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조건.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74세의 오정혜 씨 이야기입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서울에 자리를 잡고 나름 바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참 잘 키운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오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전화가 오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뜸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일이 많은가 보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다 지나도 전화기가 울리지 않으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지난번에 말을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먼저 전화를 걸면 되는데 왠지 그러기가 싫었습니다. 바쁜데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전화했다가 짧게 끊으면 오히려 더 서운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 하면서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느 순간 서러움이 됐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바쁜 거 아는데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건가? 내가 욕심이 많은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 친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그 나이 때 부모한테 어떻게 했냐? 명절에 밥 한 번 먹으러 가면 잘한 거 아니었냐? 그때 우리도 바빴잖아.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 씨도 젊었을 때는 친정어머니 생신을 몇 번 그냥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애 키우고 살림하다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음이 이랬을까? 그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오 씨는 조금씩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그냥 그렇고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마음이 먼저 열렸습니다. 아들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먹었냐고, 몸은 괜찮냐고 아들이 놀라더랍니다. 엄마가 이렇게 편하게 전화한 적이 없었다고. 부담이 없어지니까 자식들도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는 때로 무게가 됩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기대가 크면 상처가 큽니다.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으십니까? 혹시 그 서운함이 기대에서 온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더 오래, 더 편하게 사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게 팔자 좋은 노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과 더 멀어지는 거 아닐까? 정말 그럴까요? 두 번째 조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혼자는 불행한 것이다. 혼자 밥 먹으면 쓸쓸한 것이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경북 구미에 사시는 69세 한명숙 씨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5년째입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상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집이 텅 빈 느낌. 그 공허함을 뭔가로 채워야 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셨습니다. 노래교실도 나가보고 종교 모임도 나가보고 동창 카톡방도 괜히 더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즐거운 건가? 아니면 혼자라는 걸 잊으려고 억지로 바쁜 척하는 건가? 솔직히 말하면 억지였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웃고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한 날도 있었는데 그 사실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싫어졌나?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러다 어느 날 오후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있어도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혼자가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시작점이었습니다. 한 씨는 그때부터 혼자만의 하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 목적지 없이 그냥 걷고 싶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점심은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라도 정성껏 끓여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를 사람이 없으니까 밥 한 숟가락에 찌개 한 국자씩 느긋하게 먹었습니다. 그게 의외로 좋았습니다.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빌려서 읽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녁엔 아들한테 전화 한 통. 짧아도 괜찮았습니다. 길게 이야기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내 방식이 생긴 겁니다. 이 루틴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이 시간들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나갈 시간이 되면 가방을 챙겼습니다. 도서관 문 여는 시간을 알게 됐습니다.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하는 게 하루의 마침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내 시간 같아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쓰니까요. 혼자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혼자가 외롭지 않게 됐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게 외로운 겁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채워지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노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셨습니까? 그 시간이 공허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이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조건,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6세 배종수 씨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으로 34년을 일하고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들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수고했다고, 이제 쉬라고. 배 씨는 기분 좋게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까 이상했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34년 동안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7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를 안 타도 되는 날이 온 겁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마음껏 자도 됐습니다. TV를 켜도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오전 10시인데 오늘이 벌써 다 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을 먹었고 TV를 좀 봤고 신문을 읽었는데 이제 뭘 하나? 밤에 누우면 나 오늘 뭐 했지? 하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 느낌이 쌓이니까 몸도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아내가 걱정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전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꼭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찾아봐요.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아하는 것,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젊었을 때 낚시를 좋아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몇 번 못 갔습니다. 걷는 걸 좋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걸었습니다. 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는데 막상 시작을 못했습니다. 배 씨는 그날 저녁 작은 노트 한 권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작은 아들 말이 마음에 남았다. 내일은 걸어봐야겠다. 딱 3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 씨는 일어나자마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어제 일기에 썼으니까, 내일은 걷겠다고 했으니까. 그날 춘천 시내를 1시간 걸었습니다. 저녁에 또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걸었다. 의암호 쪽으로 갔다. 바람이 좋았다. 내일도 걸어야겠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일기장이 2번째로 바뀌었습니다. 낚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 저수지에 혼자 앉아 두어 시간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잡혀도 괜찮았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배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이 떠지면 오늘 뭐 할지가 먼저 떠올라요. 낚시 가는 날은 전날 밤부터 기대가 되고요. 그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를 살게 하고, 하루가 뭐요? 노후를 지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무료함입니다. 아무것도 기다려지지 않는 하루. 그 하루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기다려지는 게 있으십니까?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감사한 것, 딱 한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작은 감사 일기장 하나가 노후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사실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는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건이 따라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지금부터 드릴 4번째 이야기가 오늘 중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4번째 조건, 현실 조건을 갖춘 사람. 4번째입니다.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현실 조건이 있습니다. 딱 5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으로 하나씩 체크하고 계십니까? 천천히 들으시면서 해당되는 것에 마음속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내 공간이 있습니까? 크고 넓은 집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공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전세든 월세든 작은 방 하나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는 내 공간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그 공간이 있는 사람은 이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식에게 얹혀 사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좁아서가 아닙니다. 눈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손자들 눈치. 내가 이 집에서 좀 걸리적거리는 건 아닌가? 내가 좀 짐이 되는 건 아닌가? 그 마음으로 지내는 게 제일 힘듭니다. 내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 부엌에서 내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 것.
그게 노후의 자유입니다. 빚이 없습니까? 수입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빚이 있으면 노후가 흔들립니다. 월 50만 원을 받아도 빚이 없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월 200만 원을 받아도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노후의 평화는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빚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지금 빚이 없으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자산입니다. 오늘 밤 마음 편히 주무십시오. 고정 수입이 있습니까? 많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30만 원이라도, 월세 수입 20만 원이라도 예측 가능한 돈이 있는 사람은 불안이 다릅니다. 이번 달도 들어오겠지. 이 한 가지 확신이 노후의 심리적 안정을 만듭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 매달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번 달 어디선가 돈이 들어온다면 크게 얼마든 그 안도감을 아십니까? 그게 노후의 버팀목입니다. 기본 건강이 있습니까? 완벽한 건강이 아닙니다. 무릎이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혈압약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화장실 갈 수 있고, 혼자 밥 차려 먹을 수 있고, 혼자 외출할 수 있는 것. 그 기본이 지켜지는 동안은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치료해야 할 것,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몸은 미루는 만큼 말을 듣지 않습니다. 비상금이 있습니까?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갑자기 아플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돈. 이 돈의 진짜 역할은 쓰는 게 아닙니다.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비상금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불안해집니다. 비상금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여유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5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3개 이상이라면 당신의 노후는 이미 꽤 단단한 겁니다. 1개, 2개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노후를 가장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 조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 마지막 5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지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73세 윤재철 씨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건축자재 사업을 하셨습니다. 한때는 잘 됐습니다. 직원도 있고, 차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 시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60이 넘어 은퇴를 했는데도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식품 유통사업, 아는 후배가 들어오라는 부동산 투자, 동창 모임에서 들은 주식 정보, 한 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작게만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당신, 이제 그냥 쉬어요. 우리 지금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윤 씨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사는 게 만족이냐? 조금만 더 보태면 훨씬 편하게 살 텐데. 그렇게 몇 년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식품 유통은 시장이 달랐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도 잃었습니다. 믿었던 지인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아내를 탓하는 마음이 생겼고, 아내는 아내대로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어두운 창밖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달리고 또 달렸는데 지금 내 손에 뭐가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지키려고 했던 건가? 내가 뭘 얻으려고 했던 건가? 지금 남은 게 뭔가?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더 버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있는 것들을 잃지 않는 거였구나. 윤 씨는 그 이후로 달라지셨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윤 씨는 창원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아내와 둘이 삽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몇 포기.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물을 줍니다. 저녁엔 아내가 그 상추로 쌈을 쌉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잃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윤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더 가지려고 달렸는데 지금은 잃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더하는 삶에서 지키는 삶으로. 그 전환이 노후를 바꿉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하루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10가지를 다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것부터 지키면 됩니다.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5가지 조건. 첫 번째,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 기대를 끊으니 섭섭함이 없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대를 내려놓은 자리에 더 자연스러운 관계가 생깁니다. 두 번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혼자 있어도 하루가 채워지는 사람은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게 외로운 겁니다. 세 번째,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를 살게 하고 하루가 모여 노후를 지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 산책 하나, 일기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현실 조건을 갖춘 사람. 내 공간, 빚 없음, 고정 수입, 기본 건강, 비상금. 이 중 3가지만 있어도 당신의 노후는 이미 단단합니다. 5번째,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노후의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 달렸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잘난 자식.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레이스에서 이긴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노후를 잘 사는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후는 성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사는 시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하루를 내가 지키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킨 사람은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진 것. 3가지.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건강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 가끔 전화하는 오래된 친구. 혼자 걷는 동네 골목길. 그것도 가진 겁니다. 그것도 지켜야 할 겁니다. 지금 가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노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5가지 조건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셨습니까?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1이어도 괜찮습니다. 5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키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